춘추시대 말 오나라 왕 부차는 궁궐에 새 노비를 들였습니다. 바로 구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천은 원래 월나라 왕이었으나 전쟁에서 패해 노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구천은 볼모로 떠나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네, 그대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나라까지 빼앗기고 고작 오나라 포로가 되어 목숨이나 구걸하다니. 전하, 그런 말 맛이 없어서 목숨을 보존하셔야만 훗날을 기약하실 수 있사옵니다.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이 고난만 극복하신다면 틀림없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도성으로 끌려간 구천은 헌신짝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반신은 발가벗겨졌으며 무릎을 꿇린 채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마음껏 괴롭혀보거라. 니들이 온갖 수모를 준다 한들 내가 쉽게 포기할 것 같으냐? 그는 비굴하다시피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폐하, 용서하시옵소서. 소신이 어리석어 큰 죄를 지었나이다. 부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겠나이다. 그러자 부차가 통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나, 오늘부터는 오직 짐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이 모습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충신 오자서가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폐하, 구천은 여우같이 간교한 자이옵니다. 지금은 저리 빌고 있으나 나중에는 필시 힘을 길러 호랑이처럼 달려들 것이 뻔합니다. 원컨대 저자의 목을 쳐 당장 후환을 없애십시오. 그러자 부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더냐. 네, 다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하거라. 하오나 폐하. 어허!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하지 않더냐. 오자서는 왕의 호령에 입을 꾹 다물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이젠 내가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구나. 노비가 된 구천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오로지 부차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차의 명령대로 냄새나는 말똥을 치우는가 하면 그가 사용하는 변소까지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차 앞에서는 무릎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고된 일에 지친 그의 몸은 갈수록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던 의원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앓고 계신 병은 아마도 변을 맛봐야만 병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의원이 변통을 바닥에 내려놓자 그의 아들과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천이 무릎을 꿇고 조심히 다가오더니 변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집어넣어 그 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공손히 두 무릎을 꿇고 똥의 색깔과 단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하의 변 색깔은 약간 거무스름하며 무르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똥을 혀로 핥아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하, 소신이 맛보건대 폐하의 변에서는 약간의 신맛이 느껴집니다. 의원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병인지 금세 알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폐하, 너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폐하의 병은 신이 잘 알고 있는 병세로 석 달 뒤면 충분히 완쾌될 수 있사옵니다. 의원의 말대로 부차의 병은 정말로 석 달 뒤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부차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상한 일이로구나. 어느 신하가 주군의 똥을 이리 쉽게 맛보겠는가? 그러면서 구천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부로 너를 석방하노라. 그러자 옆에 있던 오자서가 또다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폐하. 저자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옵소서. 폐하의 변을 맛본 것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책일 뿐이옵니다. 아니, 그대라면 내 똥을 쉽게 맛볼 수 있겠소? 부차는 구천을 붙들어 일으키고 친히 수레에 태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앞으로 우리 오나라를 위해 일해주시오. 황공하옵니다, 폐하. 신은 죽어서도 대왕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사옵니다. 온갖 고생을 한 구천은 3년 만에 드디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선 폐허로 변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재를 모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보란듯이 몸소 밭에 나가 일을 했으며 군사들을 모아 훈련시키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월나라는 어느새 활기가 넘치고 국력이 서서히 신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구천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더욱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편한 침상을 사용하기보단 장작을 깔아 그 위에서 잤습니다. 또한 머리맡에 쓸개를 달아놓고 시시때때로 쓸개의 쓴맛을 맛보며 자신이 당한 치욕을 되새겼습니다. 구천아, 지난날 부차에게 당한 수모를 잊었느냐? 고사성어 와신상담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천은 그 뒤로도 부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물과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차는 그런 구천의 중심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더 많은 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구천의 월나라는 이제 막강한 힘과 재물을 가진 나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차의 오나라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차는 방탕한 생활에 젖어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며 노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구천은 이를 알고 월나라의 최고 미인 서시와 정단을 부차에게 바쳤습니다. 오, 역시 나에 대한 충성심은 아직도 변함이 없구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자서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폐하, 신이 듣건대 하나라는 말희라는 여인 때문에, 은나라는 달기라는 여인 때문에 망했다고 하옵니다. 부디 천하의 유물인 그녀들을 친히 내치소서. 그게 무슨 소리더냐? 어찌 충신인 구천을 의심한단 말이더냐? 내가 보기엔 경은 너무 의심이 많다. 허리 썩 물러가거라. 부차는 여전히 구천에 대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은 오나라에서 고소대라는 휘황찬란한 궁전을 증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구천은 또다시 우람한 나무를 베어 부차에게 바쳤습니다. 구천의 계속된 호의에 부차는 의심하지 않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충신들은 구천이 흑심을 품고 있다며 끊임없이 간했으나 부차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야망만 앞세워 주변국을 공격하라는 명령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마침내 구천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갈수록 오나라의 곡식 창고는 텅텅 비었고 구천은 이때다 싶어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봐라,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당장 출격 준비를 하라. 그는 5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일제히 오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오나라는 이제 월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전쟁 끝에 구천은 부차를 사로잡아 고소대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연회를 베풀며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구천은 통쾌한 얼굴로 부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너에게 시급 100호를 내줄 테니 왕 노릇이나 하며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거라. 내가 천하를 호령했거늘 어찌 고작 시급 100호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루아침에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된 부차는 결국 초라한 신세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어찌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꼴이 되었던가.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